사실 우리가 이미 아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서 발생하죠. 저는 악재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할까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벌레입니다. 작년 대투자의 시대와 달리 지금 주식시장은 악만 남았습니다. 잘못 먹었는지 다 토해내고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올릴 수 있는 건 다 오르나 봅니다. 워낙 악재가 판치고 있는 상황이라 치고 올라갈 만한 거리가 없기도 합니다만 시장이 작살나고 악재가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지금 저는 주식을 조금씩 매집해야 하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죠? 1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고요. 어딜 가든 재테크 이야기에 누가 얼마를 벌었니, 뭐를 샀니, 코인이 어쨌니 모두 열광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황은 변했고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폭락했지만 설마 이 할인 기간을 놓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작년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경이로운 가격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진짜 알짜배기 기업을 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 관심 있던 기업을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다니 진짜 부럽습니다. 현재 주가가 떨어져서 두려우신가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아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서 발생하죠. 저는 악재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할까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지금 악재라 불리는 것들이 해소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고요. 그 순간 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반영이 될 겁니다. 현재 문제들을 짚어보자면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하이 봉쇄, 공급망 문제 등 엄청나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국제 유가와 원자재 등 글로벌적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상하이 봉쇄로 인해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폭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연준의 판단이 시장에 파급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무제한정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희석되어 초래한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한 절차인 거죠. 그리고 연준은 작년부터 금리를 올리겠다고 계속 언급했었는데 저만 알고 있었나요? 아니죠. 사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올렸습니다. 요즘 패닉설을 보면 솔직히 너무 과민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해결보다는 차차 적응이 될 겁니다. 비싸다 말하지만 가격에 익숙해지고 소비에 익숙해질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적으로 들어설수록 러시아는 경제적, 정치적, 내부적으로 지치는 전쟁이 될 겁니다. 소련이 왜 몰락했죠? 미국과의 군비 경쟁은 막대한 부채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연방공화국은 소련 정부를 불신하고 독립을 선언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오히려 주변 국가와 나토 전력을 증강시키고 침묵을 지키던 중립 국가들마저 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국제결제망에서 퇴출당해 보유한 달러는 해외에 묶여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적으로 고립될 뿐입니다. 러시아가 올린 포성이 언제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전쟁 또한 끝이 날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 전면 봉쇄로 인해 제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공급망과 물류망에 마비가 일어나 인력 부족으로 기업 생산 활동에 크게 위축되는 결과 생산과 소비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일부 지역 봉쇄를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는 예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2달 넘게 상하이 봉쇄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를 계속해서 전면 봉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공급 부족 문제는 유가와 원자재뿐만 아니라 세계 곡창지대가 흉년으로 인해 식량도 부족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도 부족한 상황이라 합니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엄청나죠. 이전에는 중국의 석탄 부족 문제가 가져다준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소방차를 비롯해 견인차, 크레인, 화물차 등 디젤 차량 운행이 어려워져 여러 나라에서 급하게 요소수를 공급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도체를 세정하는 역할인 불화수소 때문에 애를 먹어 정부가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공급 부족을 겪고 현재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공급망을 크게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헤쳐나왔듯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아니 돈벌레야, 너무 막연하게 좋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저도 물어볼게요. 진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년 뒤는요? 뭐 1년 뒤에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벗는데 2년이나 걸렸는데요. 그럼 3년 뒤는요? 5년 뒤는요? 10년 뒤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150년 역사를 가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사를 보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언급하고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전 세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나스닥과 S&P 500 주가는 어떤가요? 가히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예측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예측해봤자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수가 생기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예측했던 방향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원자재 등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도 과거의 역사처럼 되풀이될 뿐이고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문제들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의 주식을 쇼핑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벌레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